안녕하세요. 세용종합건설의 배승호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곳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라는 신도시인데요. 비가 밖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부 설명을 잠깐 먼저 해드리고 이제 내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외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현장은 특이하고 깔끔하고 좀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도 표현을 한 그런 건축이거든요. 지금 이제 외관을 보시면 모던하면서도 굉장히 밝은 톤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주로 우리가 사비석을 많이 써요. 동탄 1차 우리 조회수 많이 나왔던 곳 있잖아요. 같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포인트들을 너무 과하게 주면은 이 건물이 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더 조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운데 포인트를 같은 석재지만 규격만 달리 했어요. 그래서 재가공을 해서 저희가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포인트를 묻혀졌지만 묻혀지지 않은 그런 느낌의 패턴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1층 들어가는 입구도 같은 동일한 재질의 타일을 써줘가지고 마감을 해놨거든요. 우리 보통 일본 건물들을 보면은 좀 아기자기한 타일 느낌의 외관으로 구성이 된 마감재들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약간 좀 아늑한 느낌,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100에 100으로 되는 사이즈로 다시 가공을 해서 온 타일을 붙인 거예요. 들어온 입구에다가. 매직 컬러도 이렇게 화이트로 해주니까 집이 훨씬 더 화사하고 덩치도 더 있어 보이는, 우리 이 건물이 1조를 받아서 굉장히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건물의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건물도 굉장히 커 보이고 주변 다른 건물들보다도 튀지만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는 굉장히 임팩이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외관도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관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지금 좌측이랑 우측에 보시면 샌드 그레이 톤이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 지금 우측에는 수납하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항상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저 안쪽에 문을 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계단 밑에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이미 건축주분께서 몇 가지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런 공간을 설계할 때부터 넣어주시면 굉장히 알차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매지 라인을 맞춰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거울을 또 크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잖아요. 적은 현관일수록 거울을 꼭 넣어주셔야 들어오면서 현관 입구가 굉장히 개방감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나가면서 화장이라든지 옷 매무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이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우측 밑에 하부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발장을 띄어서 시공을 해놓죠. 근데 요거는 건축주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높이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신는 신발이 부츠가 많다, 그럼 조금 더 높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단화가 많다, 그럼 조금 더 내려서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도 하부에 간접을 넣어 드렸고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수납장으로 다 채워져 있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홈을 파놨어요. 자동차 열쇠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필수적으로 밖에 나가실 것들, 아니면은 들어오면서 우리 가족들의 액자라든지 DP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차례인데, 고민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구조가 조금은 특이해요.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분께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으셨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딱 보이면 뭔가 좀 지저분한 게 좀 먼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주방을 이곳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이 간살 형태의 중문,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를 하게 됐거든요. 이 간살이기 때문에 촘촘해서 안이 그렇게 확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문의 기능적인 기능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문을 선택하게 됐고, 우리가 이 우드를 선택한 이유도 이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우드로 포인트를 몇 군데 준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같이
또 안쪽에 들어서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긴 복도형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집이 1조권을 받아요. 1조권을 한 뒤쪽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사선 방향으로 받고 그 뒤쪽으로도 받고, 이 집이 대지 면적이 80평인데도 1조권을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주인집이 이렇게 많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리한 형태의 주인집이 나오긴 했지만 또 우리가 해결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만하고 이제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4층 주인 세대의 방을 무조건 2개를 넣고 싶어 하셨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그러시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락을 충분히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방을 마스터룸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이런 레이아웃으로 두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건축주님도 이제 반신반의했던 거죠. 주인 세대인데 어떻게 방이 하나야? 이러셨던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세요. 방 하나 더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일조를 많이 받는 집들이. 근데 과감하게 빼세요. 위에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디자인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이 집의 포인트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 바로 뒤에 이 중문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 중문 바로 옆에 포인트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질감이 있어 보이거나 어우러지지 않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선과 라인들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포인트가 적절히 잘 섞여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중문을 기점으로 이 좌측에 보이는 벽, 메라톤으로 우리 예전에 덕은지구에서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그런 메라톤인데요. 이 계단판도 메라톤으로 한번 시공을 해봤어요. 저희 목수 사장님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어떻게든 하자 없이 깔끔하게 해결을 하려고 한번 짱짱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바닥을 이제 건축주분께서도 이제 타일로 할지 마루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DM 매종에서 새로 나온 제품을 한번 써봤어요. 이게 강마루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타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루의 장점과 타일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형태의 강마루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화이트하고 타일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넓어 보여요. 깨끗하고. 그래서 타일을 쓰고 싶은데 그 타일의 차가운 느낌은 싫고 마루의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타일의 깔끔한 느낌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마루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실에서 저쪽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요거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 개방된 저 창문까지 굉장히 확 뚫려 있어서 이 작은 집이 한 30평 이상 40평 정도 돼 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조명 같은 것들도 최소한 포인트로 써줬고, 이 커튼 박스 뒤에다가도 간접 조명을 넣어줘가지고 커튼이 닫았을 때 좀 더 이쁜 그런 따뜻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끔 저는 조명도 매립을 해드렸고요. 이쪽도 라운드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벽지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공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인 거는 도배를 하면 다 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은 마르면서 이 도배지가 당기는 그런 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로 형태는 뜨질 않아서 이런 형태의 마감을 할 때는 도배로 마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주방으로 와서 이렇게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출장을 사용해서 넣어드렸고요. 왜냐면 이게 깊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까지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당기면은 안쪽에 있는 것도 당겨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수로 요즘엔 좀 넣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냉장고.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힘을 안 써도 돼. 그래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열리는 냉장고를 또 사용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부 다 키 큰 장으로 쓰실 수 있게. 여기 설계하면서 주방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주방에 수납 공간은 너무 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키 큰 장이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하고 있어요.
수납력까지 해결한 그런 레이아웃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반대편 여기도 다 수납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이렇게 수납장으로.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돼요. 네. 건축주국에서 수납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너무 안 된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바로 뒤쪽에 식탁 공간인데 이 집의 장점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 북한산이 보여요. 식탁을 여기 배치한 이유도 물론 바깥에 테라스를 비가 엄청 많이 오네. 바깥에 테라스를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식탁에 앉았을 때 요 바깥에 좀 이쁘게 잘 꾸며 놓으시면 여기 앉아서 또 조경 느낌을 또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저 멀리는 북한산도 보이고 지금 비가 와서 그래도 보이긴 보이는데 뿌옇게 보이네요. 그래도 날씨가 좋을 때는 너무 잘 보여요. 바로 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탁 바로 뒤에도 커피 머신이라든지 토스트기라든지 그런 간단하게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빼서 만들어 드렸고요. 또 이 집에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준 곳이 있는데요. 뭔가 다른 통로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뭔가 레이아웃이 실용성이 있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장실 안에 세면대, 변기, 샤워기 이게 다 동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세면대를 밖으로 뺐어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화장실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세안도 할 수 있고 손도 간단하게 쉴 수 있게끔 뭔가 세면대를 좀 더 공용화 시켜낸 거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도 화장실이 두 개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디자인 해봤고요. 지금 공간을 블럭으로 보자면 이 뭉탱이를 하나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뭉탱이 하나, 요 하얀 블럭 하나, 중문 하나, 계단식 포인트 하나. 여기는 공간이 벼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벽들인데 그래서 이 공간을 약간 블랙으로 뭔가 이렇게 좀 블럭처럼 보이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 바닥도 여기는 분리를 해서 타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물을 틀어서 세수를 하다 보면 바닥에 물이 튀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루 같은 경우에는 물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세수하면서 물이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닥도 같은 재질의 타일을 써줬고요. 지금 쓴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연적인 느낌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타일을 써줬어요. 그 다음에 이 거울도 터치식으로 해서 조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바로 위에 천장까지도 저희가 타일을 붙였습니다. 타일 사장님이 위험하다 근데 안 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문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변기, 그다음 변기 위에 뭔가를 둘 수 있는 그런 젠다이, 그 다음에 이 수납장,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이 샤워 헤드와 해바라기 샤워 이렇게 있고, 또 안쪽에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화장실 할 때 필수적으로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매립식 선반을 또 만들어 드렸고, 이 매립식 선반을 이렇게 하실 때는 이 타일 위에 상판이 조금은 더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물이 밖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주 조그만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싱크볼, 그 다음에 2구짜리 가스레인지, 그래서 바로 앞에 창문도 있고 해서 생선이나 오래 끓이는 국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용도실에서 그 문을 닫고 실용적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다용도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아까 거실에서 여기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기서 저 거실을 봤을 때도 이 작은 집에서 엄청난 개방감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이아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또 개방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설계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괜찮다는 거 알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방 끝으로 가서 아까 숨겨져 있던 방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아까 TV 아트홀 쪽에 있는 이 벽면도 여기 이제 히든도어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열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침대 하나 놓고 TV 놓고 뭐 협탁 같은 거 놔도 되고, 아니면 구석에다가 테이블 같은 것도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가벽을 하나 설치를 해놨잖아요.
이걸 설치한 이유가 건축주분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붙박이장이 있어요. 새로 맞추기가 너무 아깝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붙박이장을 가지고 오실 건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붙박이장은 옆면이 이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벽으로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들어왔을 때 그 장의 옆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안방도 타일을 굉장히 깔끔한 톤의 그레이, 밝은 연 그레이 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 여기 화장실에 지금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이 창문을 다느냐 안 다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이슈거든요. 이 창문에 있고 없고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환기가 장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돼요. 습기도 바로바로 나가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겨울에 좀 추워요. 춥기 때문에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단점은 미관상 좋진 않아요. 이제 타일로 다 막혀 있는 게 훨씬 깔끔하거든요. 왜 요즘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주방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나져 있거든요. 그 창을 없애는 추세예요. 왜냐면 거기에 때도 끼고 창문 틈 사이로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창문 없애는 추세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허락하는 곳이 있어요. 이 바깥의 뷰가 굉장히 좋은 곳, 산이 보인다거나 뭐 바다가 보이거나 강이 보이거나 그런 곳에는 창을 설치하시면 엄청난 효과를 또 낼 수 있거든요. 창이 있음으로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용적인 걸 더 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를 하고 안 하고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알고 이렇게 만드시거나 만들지 않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욕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적식을 많이 했었는데 반매립 형태의 아크릴 욕조를 매립한 이런 형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점이 담수량이 적고 하자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적어요. 조적식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욕조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아크릴이 뭐 한 95%다 했을 때 조적식은 한 80% 정도 안전성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안전한 이런 아크릴 욕조를 사용하셨다는 거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 영상들 보시면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실 화장실보다 많이 자주 사용하실 거라서 역시 거울만 딱 설치하면 훨씬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수납장 요거를 선택을 하셨고요. 수납이 많이 될 수 있는. 네. 네, 이렇게 제가 지축동에 위치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집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였어요. 레이아웃. 어떻게 이 작은 집을 일조로 인해서 손해본 것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설계팀의 우리 백진구 대리랑 김희준 주임하고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방을 무조건 2개를 두겠다는 그런 고정관념, 방을 무조건 많이 넣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이 상가주택에서는 좀 탈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다락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바깥에 일조로 인해서 손해보는 이 마당, 우리 단독주택에서 마당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1층에 있고 그 위에 방들이 있고,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본다면 상가주택도 충분히 이런 구조적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보이는 이 주방,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디자인적으로 이 중문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고, 북도식 구조이지만 이렇게 넓은 한 5m 정도 되는 이 폭을 가지고 개방을 시켜버리니까 양쪽으로 보이는 개방감, 밖에 보이는 저 북한산, 그리고 이 거실을 통해 보이는 이 넓은 개방감, 또 거실에서도 주방 쪽을 바라봤을 때 그때의 개방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구조적인 단점을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 탄생한 것 같아요. 또 이 집을 하면서 건축주분께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 건축주분의 직업이 항공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건축주분께서도 굉장히 꼼꼼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또 캐치를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애착이 또 남다르셨어요. 저희 건축주분께서
이 건물을 시작하기도 전에 건축주분께서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주분께서 이한재라고 작은 집이지만 편안하게 쉬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으신 그런 이름이에요. 뜻이 깊은 집이 잘 탄생한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멋진 프로젝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까지요. 네. 알람 설정할 때 제가 자꾸 이래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